네, 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프링의 핵심 개념인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발표를 맡게 된 권지윤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스프링 컨테이너의 종류인 빈 팩토리와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에 대해서 설명한 후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런을 실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중심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먼저 공식 문서를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인터페이스는 스프링 IOC 컨테이너를 나타낸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스프링 컨테이너는 어떤 것일까요? 저는 전적으로 믿어야 하는 김주영 쌤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프링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혹은 IOC 컨테이너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럼 IOC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프레임워크 없이 개발할 때는 객체의 생성, 설정, 초기화, 메소드 호출, 소멸을 프로그래머가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객체의 생명 주기를 모두 프레임워크가 대신 알아서 다 해줍니다. 이와 같이 개발자가 작성한 객체나 메서드의 제어를 개발자가 아니라 외부에 위임하는 설계 원칙을 제어의 역전 IOC라고 합니다. 컨테이너는 자바 객체의 생명 주기를 관리하는데 이러한 자바 객체 생명 주기를 스프링 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스프링 빈에서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공식 문서에 따르면 스프링 컨테이너에 의해 인스턴스화되고 조립되고 관리되는 객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프링 빈은 스프링 IOC 컨테이너가 메타 정보만을 보고 이를 기반으로 스프링 빈을 생성한다고 나타냈습니다. 빈 데피니션의 객체 필드는 다음과 같은데요. 클래스 이름과 빈의 동작 구성을 나타내는 스코프, 라이크 사이클, 콜백 등이 있고 다른 객체와의 관계 의존성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의존성이 나왔는데요. 이 의존성은 어떤 객체의 스프링 컨테이너가 또 다른 객체와의 의존성을 맺어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에 중점을 둔다면 스프링 컨테이너를 DI 컨테이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여기까지 스프링 컨테이너란 스프링 빈의 생성과 소멸 등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고 빈들의 의존성을 관리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 스프링 컨테이너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빈 팩토리와 이를 상속한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입니다. 그 두 가지는 이렇게 상속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빈 팩토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컨테이너의 최상위 인터페이스이며 스프링 빈을 관리하고 조회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식 문서에서는 두 컨테이너 중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는 빈 관리, 조회하는 기능 외에 수많은 부가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빈을 생성하고 연관관계를 형성하는 작업은 모두에 해당하지만 그 외에 기능이 필요하다면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사용해야 할 것을 나타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에 대해서 빈 팩토리와 비교하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는 더 고급 생명 주기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객체가 만들어지는 방식, 시점, 전략 등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 처리나 정보 조합 인터셉트 등을 그와 같은 다양한 기능이 존재합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팩토리는 주로 XML 기반의 설정을 사용하고 기본적인 DI 기능만 제공합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는 다음과 같은 어노테이션 그리고 여러 가지 형식들을 지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스프링 컨테이너는 빈 자동 주입을 해주는데요. 각 빈별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때 지정할 수 있는 그 형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빈 팩토리는 다음과 같이 XML로만 작성할 수 있지만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의 경우에는 오토 와이어드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자동 주입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생성 로딩 시점입니다. 빈 팩토리는 빈이 필요한 시점에 생성합니다. 미루고 닥쳐서 하는 MBTI로 치면 약간 P와 같은 면을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최대한 불러오는 것을 늦춰서 메모리의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는 컨테이너가 시작할 때 모든 싱글턴 빈을 미리 생성합니다. 이건 약간 미리미리 생성하는 제의와 같은 면을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시 로딩은 어플리케이션 구동 시점에 문제를 미리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레이지 로딩의 장점으로 메모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어플리케이션은 컨텍스트는 특히 이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지연 초기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는 후 처리 부분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는 빈 팩터리와 달리 빈 팩토리 포스트 프로세서와 빈 포스트 프로세서를 자동으로 등록해 줍니다. 이 두 개는 이제 전자는 빈에 대한 조작을 하기도 전에 빈 설정 정보를 불러오고 조작하는 것이고, 후자는 객체 생성 후 초기화되는 시점 전과 후에 부가적인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전자가 후자보다 앞에서 먼저 실행되는 느낌이 들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빈 팩토리 프로세서, 포스트 프로세서가 먼저 실행되고 그 뒤에 빈 포스트 프로세서가 실행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빈 팩토리 포스트 프로세서는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가 초기화되는 도중에 한 번만 호출되며 실제 빈들이 생성되기 전에 빈의 정의나 설정 메타데이터에 작동합니다. 일반적으로 빈의 스코프, 프로퍼티 값, 설정 메타데이터 등을 변경하거나 런타임 시 추가적인 설정이나 처리가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많이 보셨죠? 저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그 설정을 관리할 때 어플리케이션 YML 파일을 사용해서 관리할 수 있는데요. 이 파일은 자동적으로 로드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과 같이 밸류 어노테이션을 통해 런타임 시 해당 프로퍼티 값을 해당 필드에 주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빈 포스트 프로세서인데요. 모든 빈들이 만들어진 직후에 객체의 내용이나 객체 자체를 변경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프링 컨테이너가 빈의 인스턴스와 설정 초기화를 완료하기 전이나 후에 특별한 로직을 구현하고 싶다면 하나 이상의 빈 포스트 프로세서 구현체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콜백 메서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시를 들어보자면 그 오토 와이어드 어노테이션이 있는데요. 위와 같이 빈 포스트 프로세서 구현체인 오토 와이어드 어노테이션 빈 포스트 프로세서가 있고, 이것이 동작하면 그 어노테이션을 찾아서 해당 타입의 빈을 주입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빈 스코프인데요. 스프링 빈이 존재할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빈 팩터리는 싱글톤과 프로토타입만을 지원하지만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는 더 많은 타입을 지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그 부가 기능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 부가 기능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는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이제 하나씩 살펴보자면, 네, 메시지 파일을 모아놓고 각 국가마다 지역화함으로써 각 지역에 맞춘 메시지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이벤트 퍼블리셔인데요. 이벤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자면, 서비스 간 강한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프로세스는 내부적으로 주문을 처리한 뒤에 푸시 메시지를 먼저 발송하고 메일을 전송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렇게 하면 의존성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이거를 이벤트로 처리를 한다면 의존성을 줄일 수 있고, 이벤트는 비동기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전체 프로세스가 끝나는 시간도 짧아지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environment capable인데요. 이는 로컬, 개발, 운영 등의 그 환경을 구분해서 처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네, 막 내용이 쏟아 나오니까 힘드시죠? 이제 마지막 목차입니다. 힘내십시오. 네, 이제 동작 과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실행을 할 때 이렇게 런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실행할 때 어떤 과정이 있는지 숫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탑워치로 실행 시간을 딱 측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트스트랩 컨텍스트를 생성하는데요. 이것은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가 준비될 때까지 환경 변수들을 관리하는 스프링 엔바이러먼트 객체 훅 처리를 위한 임시 컨텍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자바의 AWT 헤더리스 프로퍼티를 설정하는데요. 이거는 디스플레이 장치가 없는 서버 환경이나 UI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옵션입니다. 그 다음에 스프링 어플리케이션 리스너 조회 및 스타팅을 처리하는데요.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준비할 때 호출되어야 하는 리스너들을 찾아서 아까 그 부트스트랩 컨텍스트의 리스너로 실행하게 합니다. 네, 그리고 얼규먼트 랩핑 및 인바이러먼트 준비인데요. 어플리케이션 타입에 맞게 그 환경 구현체를 생성해 줍니다. 다음에 코드를 보시면 그 환경을 알 수 있는데요. 참고로 그 서블릿과 리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 부트 스타터 웹이나 스프링 부트 스타터 웹플렉스 같은 스프링 부트 의존성을 추가해 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그노얼 빈 인포인데요. 오늘날은 더 이상 자바 빈즈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이 작업을 처리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 부분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많이 보셨죠? 이제 배너가 출력이 되는데요. 이때 이제 이 배너가 출력이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생성이 됩니다.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하는 코드는 다음과 같은데 그 팩토리 클래스에게 위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컨텍스트 준비 단계를 거쳐서 컨텍스트 리프레시 단계가 되면 리프레시는 빈 팩토리가 생성되고 컨텍스트가 설정되고 나서야 할 수 있는 처리들을 의미합니다. 코드를 통해 이건 자세히 보시면 먼저 리프레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빈 팩토리를 준비하고 아까 살펴보았던 빈 팩토리 포스트 프로세서 메소드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빈으로 등록될 객체들의 정보를 조회합니다. 이때 실제로 빈이 등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아까 살펴보았던 빈 포스트 프로세서를 등록합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 소스를 초기화하고 이벤트 멀티커스터를 초기화한 다음에 웹서버가 드디어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리스너를 조회하고 등록합니다. 그 다음 이제 실제로 찐으로 빈을 등록하고 후 처리를 합니다. 네, 이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컨텍스트 리프레시 후 처리를 하고 실행시간 출력 및 리스너 스타트를 처리합니다. 이것도 많이 보셨죠? 이게 끝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러너를 실행하면서 마칩니다. 네, 이렇게 긴 여정 끝이 났는데요. 단순 구현만 하는 게 아니라 원리에 대해서 잘 알고 구현하시면 더 좋은 코드를 작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